자, 이 6.4 지방선거 많은 지역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또 이것만큼 뜨거운 곳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입니다.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가 불출마 쪽으로 마음을 굳힌 상황에서 그야말로 이 여야의 거물급 인물들의 치열한 대결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라이벌 열전 오늘은 원원 대결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원유철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원혜영 의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정말 꽉 차는 느낌입니다. 4선을 두 분께서. 예. 근데 두 분 다 원씨시잖아요. 본이 같으세요? 네, 원주 원씨로 같은 집안입니다. 두 분 다 같은 집안이세요? 네, 네. 원씨 같으시고 사선 같으시고. 네. 그러면 우리 원혜영 의원님이 형님 네,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원유철 의원께서 그러면 저기 우리 원혜영 의원께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그러면 사석에서 제가 형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자, 원혜영 의원님. 이 나오셨으니까 왜 경기도지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인 예. 1250만의 시민을 안고 있습니다. 네네. 또 등록된 공장, 그러니까 제조업의 36%, 예. 3분의 1 이상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도를 바꾸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경기도가 안녕해지면 대한민국이 안녕해집니다. 제가 혁신기업인 풀무안의 창업자로서 네. 문화도시 부천의 창조자로서 네.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 이런 뜻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원유철 의원님 한 말씀 왜 해주세요. 경기도지사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경기도가 경기라는 지명을 사용한 지가 지금 꼭 1000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 1000년의 역사 동안 경기도는 그 대한민국의 이제 중심이자 심장의 역할을 해오면서 예. 대한민국 발전의 희망과 기회의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경기도가 지금 위기와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수도권의 그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교통난이라든가 또 높은 주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 예. 또 기회는 우리 경기도가 아주 우수한 인적 인프라가 있습니다. 예. 또 글로벌 대기업의 생산본부 기지가 우리 경기도에 있고 또 중국이라는 거대 배후 시장이 또 경기도에 예. 있습니다. 또 요즘에 통일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경기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가 또 우리 경기도에게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위기를 해소하고 네. 이제 기회를 살려나가서 경기도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과 꿈을 만들어내 가겠다라는 그런 그 포부로 제가 이제 고호 프로젝트라는 그런 정책 공약을 담은 고호 프로젝트로 이기는 경기. 여기서 이기는 경기의 의미는 경기도의 상대는 네. 이미 이제 대한민국의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예. 이제 북경권, 동경권으로 상징되는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메가시티라는 경쟁에서 이기는 경기도를 만들어서 경기도의 새로운 희망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위기이자 기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8년 동안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금 경기도를 계속 관할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어떤 점이 좀 보완되어야 되고 이 점은 좀 잘한 것 같다. 저는 지방자치 시행 20년 동안에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우선 첫 번째가 예. 새누리당의 이명박 서울시장이 시작했고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가 세게 밀어붙인 뉴타운 사업입니다. 뉴타운 사업. 예. 이 뉴타운 사업은 기존의 마을을 부시고 세입자들은 쫓아내고 예. 큰 집 가진 사람, 작은 집 가진 사람, 예. 땅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이 싸우게 하는 예. 갈등과 분열과 파괴의 정치였습니다. 예. 예. 그에 반해서 또 하나 중대한 사건은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입니다. 예. 시민들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했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적극 시행한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은 있는 집 애들과 없는 집 애들이 같이 어울리게 하고 예. 학부모와 학교를 가깝게 만들고 도시 소비자와 농민들을 일치하게 하는 화합과 예. 상생의 정치입니다. 예.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거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김문수 지사께서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또 예. 겸손한 분입니다. 그리고 또 깨끗한 분이고 그렇지만 역사의 방향을 크게 잡아나가는데 역류를 선택했습니다. 뉴타운 같은 예. 토목 중심의 분열과 파괴와 갈등의 정치를 했습니다. 예. 저는 이거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화합과 연대를 가치를 가진
우리 진보 세력 예. 그리고 그중에 평생 민주주의와 또 혁신을 위해서 살아온 원혜영 같은 사람이 예.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원희철 의원님도 네. 평가를 좀 해주시죠. 네. 같은 당. 김문수 지사는 그 사실은 이 8년 동안 경기도정을 이끌면서 예. 도민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예. 경기도정이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나타난 여론조사라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경기도민들의 마음이 김문수의 경기도정을 높게 평가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존경하는 원혜영 의원님께서 뉴타운에 대해서 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뉴타운에 대한 사업은 그 낙후된 그런 주거단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좋은 뜻을 시작한 겁니다. 예. 그런데 부동산 경기의 침체 또 건설 경기 어려움 때문에 이거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안 됐던 것은 굉장히 안타깝죠. 예. 그런데 김문수 지사께서 잘한 것은 예. 지금 이제 우리 수도권에 가장 그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통난이거든요. 예. 이 출퇴근에 얼마나 많은 우리 경기도민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많은 시민들이 짜증을 날 정도로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GTX라는 대심도 고속급행철도를 통해서 이 교통난을 해소를 하려고 했던 거든지 또 일자리를 제일 많이 만들었어요, 경기도가. 모든 자치단체 중에서 예. 의자 유치를 통해서 최고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특히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그 무한 돌봄 사업이라고 예.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 이런데 복지의 그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해서 예. 경기도민들 중에서도 소외된 예. 계층에 새로운 희망을 줬다는 그런 네. 것 차원에서 아주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두 분 그 출마의 변 그리고 전임 시장 예. 현 시장이죠에 대한 평가도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만 사실 이제 중요한 거는 본 게임이긴 합니다만 당내에서 일단 후보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김진표 의원이 20일 날 선언을 하신다고 그런 얘기가 제가 들었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원혜영 의원님도 당내에서 일단은 후보가 돼야 되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호응이 빠른 속도로 네. 이렇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점점 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근데 당내에서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중앙당이 공천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 당원들과 결국은. 예. 우리 시민들이 뽑습니다. 아, 네, 개방형 그러면 경선이기 그 때문에요. 과정이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 지금 우리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예. 비슷합니다. 당원들이 50%를 뽑고 예. 국민들의 뜻이 50% 반영됩니다. 예. 아, 어떤 모바일은 안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은 아직은 안 확정이 안 돼 정해져 있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민주당 내에서 김진표 의원도 역시 수원정의 의원이시고 많이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자, 이 당내에서 우리 원혜영 의원께서 이번 분들보다도 비교 우위에 있다라는 점 한 말씀 해주시죠. 이왕 나오신 김에. 지금은 제가 좀 김진표 의원님한테 예. 쳐져 있습니다. 네, 좀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김진표 의원님은 두 번째 출전하시는 거고 예. 저는 이제 첫 출전이기 때문에 예. 당연하고 열심히 쫓아가면서 또 선의 경쟁하는 것 자체가 예. 당을 활성화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예.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경력이 있었다라는 것보다 이런 일을 했다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정치인 중에 드문 사람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풀무원을 창업해서 예. 대한민국의 식품의 가치와 기준을 바꿨습니다. 예. 그전엔 맛있냐, 보기 좋냐 이런 거였는데 포장이 잘 돼 있냐, 요새 안전하냐, 생명과 자연을 존중한 식품이냐. 예. 근본적인 우리 음식 문화를 바꿨습니다. 대표적인 또 부천시장의 예로 버스 타보시면은 몇 년 전에 비해서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전엔 이 버스가 언제 올지 이거 택시 타고 가야 되는지 걸어가야 되는지 불안해했습니다. 밤늦게는 끊어졌는지 안 끊어졌는지 초조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부천에서 처음으로 IT 기술을 이용한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예. 내가 기다리는 7번 버스 두 번째 정거장 출발했다. 5분 뒤에 오겠구나. 예. 이렇게 되죠. 그 뒤에 오세훈 시장이 2006년도 서울시장 돼서 서울시가 전면 도입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이 다 하고 전 세계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 부천의 변화가 예.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계를 바꿔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일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후보 중에 한 명. 몇 안 되는지 하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후보라고 알겠습니다. 말합니다. 예. 네, 어쨌든 원희철 의원님도 이제 네. 당내 경선을 예, 치르셔야 예. 되는데 네. 정병국 의원과 좀 2파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병국 네. 의원은 문화 융성을 좀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떤 부분을? 글쎄 제가 뭐 당내 경쟁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우리 새누리당에서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 예. 중에서 이제 안 나오시겠다는 분 빼놓고는 네. 우리 조선일보가 여론조사한 걸 비하면은 그나마 제가 그래도 뭐 그 중에서는 지금 1등을 달리고 있는데 네. 예, 더 제가 뭐 노력할 부분이 많이 있죠. 부족한 것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 예. 그런데 저는 저의 경쟁력을 사실은 제가 정치 입문을 28살에 최연소 경기도 의원이라는 과분한 네. 사랑을 받아서 예. 정계 입문했어요. 예. 그리고 경기도 정무부지사로 2년, 또 경기도 당 위원장으로 2년 하면서 한 8년 동안 경기도민과 함께 호흡을 했고 예. 또 경기도정을 현장에서 살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경기도의 현장을 잘한다. 또 고향 지역구인 평택에서 4선 의원을 하는 동안에 또 국회 예. 국방위원장을 함으로써 이제 예. 지방과 중앙을 잘하는 그런 후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예행 연습이 필요 없습니다. 당선되면 바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준비된 지사 후보다라고 말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 강점은 현장 경기도에서 경기도민과 함께 경기도의 비전과 미래 발전 전략을 고민했던 시간이 한 8년이나 있었고 네. 또 중앙의 정치 경험을 또 잘 활용해서 경기도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데 예. 제가 쌓아왔던 정치 자산을 다 쏟아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상대적으로 제가 우리 당의 후보 좀 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역자치단체장은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창의적이고 젊은 역동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현장에서 찾아다니는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해야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좀 더 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희철 의원님께 먼저 다시 네. 질문 드릴게요. 지금 김문수 현 지사가 안 나오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무주공산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 예. 그야말로 중진들께서 이 중요한 선거니까 달려들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 네. 지금 안철수 신당의 네. 어떤 후보를 내는 부분 관심이거든요, 사실. 네. 내셨으면 좋겠죠. 안철수 신당. 저는 사실 궁금한 예. 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여망이 있으세요. 예. 그것이 이제 안철수 정치로 상징되는 예. 새 정치에 대한 마음들이 지금 일어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저는 안철수 의원께서 이제 뭐 새정치위원회도 만들고 신당도 구성할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네.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언제 평가받겠습니까? 선거를 통해서 그 정당의 철학이나 정책이나 구체적인 이념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안철수 의원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겨뤄서 무슨 선거 공학적이고 무슨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 새누리당과 한번 붙어보겠다. 그러니까 2당, 3당이 되는 게 아니라 1당이 한번 돼보겠다. 이런 네. 그런 어떤 불태전의 각오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한국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고 근데 좋지 한국 않나 정치 싶습니다.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 원희철 의원 선거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예. 안철수 신당이라고 상징되는 새 정치가 예. 계속 이 국민들에게 다가서면은 우리 새누리당도 더 예. 긴장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도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개혁을 하고 또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좋은 라이벌 경쟁 속에서 또 좋은 정치가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원희 의원님은 좀 신경 쓰이실 것 같아요. 민주당도 전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그러세요? 결국 경쟁을 통해서 예. 이 야권과 진보 개혁 세력에 대한 몸무게를 늘리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독점 구조 하에서 야권 편 오갈 데 없다. 예. 우리밖에 더 있냐. 예. 이렇게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굉장히 이렇게 긴장과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예. 어떤 개혁
혁신, 진보의 방향을 더 좀 크게 뚜렷하게 만드는 기능을 저는 안철수 신당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원혜영 의원님, 그러면 나중에 후보가 되신다면 안철수 쪽 후보하고는 절대로 연대를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민주당이 혁신하고 자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뭐 안철수 신당은 더더군다나 예. 새정치가 뭔지, 예. 새정치랄 주체 역량이 어떤 건지 하나도 확인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부터 열심히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나가고 예. 그런 과정에서 지방선거가 뭡니까? 그 지방의 일꾼들을 뽑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떤 사람이 거기에 제일 잘할 수 있겠냐? 또 어떤 가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뉴타운의 가치냐, 친환경 무상급식의 예. 가치냐, 화합과 상생이냐, 분열과 파괴냐,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신당의 후보와 민주당의 후보가 일치한다. 또 정의당의 후보가 일치한다. 연대를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은 양손에 떡 아닙니까? 그 중에 예. 누가 난가 보고 선택하면 되고 또 일정하게 야 니네들 중에 이 사람이 제일 나니까 또 이 정책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자. 저는 소위 민의가 키를 잡아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그렇긴 한데 정책적으로 일단 우리 원혜영 의원님께서 실현하는 바를 실현하시기 위해서는 당선이 돼야 되셔야 되잖아요. 이겨야 되셔야 되잖아요. 네. 그건 다른 의원, 다른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닐 거고. 근데 선거 막판이 갈수록 함께 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네. 예. 내지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저는 연대도 그것들을 가능하다.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구체적이지 저는 않아요. 시민들이 어떻게 무조건 새누리당 후보를 꺾기 위해서 단일화해야 된다. 예. 이런 공학은 이제 국민들이 아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다만 가치가 같아요. 화합과 연대의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된다. 후보들이 같은 입장에 있는데 그럼 누가 잘할 거냐. 또 단일화돼야지 이길 수 있다. 그럼 자연스럽게 공론이 되고 시민들의 뜻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시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가치에 그러니까 따라서. 가치와 경쟁력 예. 두 가지를 가지고 연대나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거나 안 되거나 그럴 거라고 봅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예. 이제 한 가지 예.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혜영 의원이 37.8%로 한 4%포인트 좀 저게 앞서고 신년에 있어요. 조선일보하고 예. 미디어 리서치가 한 건데요. 보시니까- 형님이 조금 예. 앞서시네요. 근데 좀 불만인데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이 사실은 불만이십니까? 제가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조선일보에서 우리 한 위에서 거라. 할 거라서. 예. 그래서 예. 이제 뭐 조선일보에서는 제가 뭐 오차 예. 법인에서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여론조사 기관하고 다른 언론사에서는 제가 또 저 수치만큼 제가 형님한테 이기고 있습니다. 뭐 저 정도야 오차범위 오차범위 내니까 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 또 예. 제가 김진표 의원님은 한테는 많이 주셨지만 우리 원유철 의원님보다는 제가 지난 여름부터 움직였기 때문에 좀 빨리 움직인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그 두 분께요. 예. 원유철 의원님, 이 수도권이 지금 현재는 서울하고 인천이 민주당이 있잖아요. 가져갈 예. 거 있는 상황이고 잘못하면은 새누리당이 이 세 군데 수도권 세 군데에서 모두 패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네. 이거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야 될 상황 아닐까요? 새누리당 쪽에서? 그런데 뭐 그런 판단이 현재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기준이죠. 거꾸로 예. 새누리당이 세 군데서 다 이길 수도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국민들께서 지금 박근혜 정부의 초반이기 예. 때문에 예. 이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작하는 이 새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힘을 실어줄 것이고 또 시간이 갈수록 우리 후보들의 경쟁력이 더 발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뭐 거꾸로 세 군데서 다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지금 있습니다. 좀 이르긴 하죠. 뭐가 좀 네. 이르긴 하고. 네. 그 원혜영 의원님, 반대로 민주당은 좀 수도권은 지켜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두 군데가 이미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앞으로 경기도지사를 포함해서 수도권에 뭐 지금 현 상황에서의 전망을 한번 해보신다면 어떻게? 수도권 전체로 보면 지방 정치는 우리 민주당이 좀
지켜야 하는 입장이고 예, 그렇죠. 경기도는 우리 민주당이 도전해야 하는 도전해야 입장이죠. 되는 입장. 네, 지금 원유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국민의 기대와 응원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게 이래도 계속 나를 믿고 지지할래 하는 정도로 빠르게 자기 약속을 파기하고 신뢰와 원칙을 훼손해가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가 상충할 거라고 보는데 결국 초기니까 잘 밀어주자 그런 것과 공약 파기. 그러니까 노인연금 반쪽 났지 않습니까? 4대 중증 환자 국가 책임진다. 그건 뭐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지금 돈 없어서 복지 못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젠 돈이 남아서 복지를 한다 그랬나요? 이런 부분을 전 국민들이 반드시 경고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 그만해라, 대통령 그만해라는 그런 최종 퇴장 카드로서가 아니라 옐로 카드. 예. 우리가 당신의 공약을 기억하고 있다.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경고 차원의 심판이 이번 선거에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혜영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마무리로 원유철 의원께서 정리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네. 예. 저는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특히 야당에서 끊임없이 이제 발목 잡기 하고 또 국회에서 여러 가지 민생과 안보와 관련된 현안들을 좀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솔직히 많았죠. 네. 아무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저는 이제 앞으로 경기지사 후보로서 예.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이 창조 경제와 통일과 관련돼서 창조 경제를 꽃을 피우고 통일을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경기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경기 창조밸리, 경기 평화밸리라는 경기 남쪽하고 네. 경기 북쪽에 큰 프로젝트를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경기 창조밸리에 이제 성남 판교 IT부터 시작해서 네. 수원의 영통, 용인의 기흥, 화성의 동탄, 평택의 고도에 이르는 이 밸리를 경기 창조밸리라고 해서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창조 경제를 꽃피우는 지역으로 만들 거고요. 네. 경기 평화밸리라고 해서 경기도가 통일 현장입니다. 개성공단, DMZ 세계평화공원,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 미래의 땅인 경기 이 북부 지역에서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 되거든요. 남북협력 철도 사업이라든가. 예. 그래서 이런 걸 갖다 경기 평화밸리라고 해서 경기도의 새로운 꿈을 경기도민과 함께 현실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인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그리고 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